안녕하세요, 이설입니다. 오늘은 제가 2021년 상반기 동안 썼던 공병템들을 모아왔는데요.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제 취향이 드러나기도 하고 제가 얼만큼 다양하게 썼는지 보여지기도 해서 이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시작! 일단 첫 번째는 클렌징 제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량이 꽤나 많은 편이고 여드름도 있었어가지고 클렌징 오일을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저녁에는 꼭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요. 제가 지금은 이게 한 통이 있지만 사실상 비운 거는 한 3통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. 일단 요거의 장점은 가격 대비 용량이 꽤나 많은 편이고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이 손맛이에요. 손으로 비볐을 때 너무 줄줄 흐르지 않으면서 내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텍스처. 그리고 오일감 자체가 너무 무거우면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제형감 좋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초보자가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이 각질이라던가 피지 제거가 당연히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쓰고 나서도 굉장히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주구장창 썼던 클렌징 오일입니다. 그래서 혹시 피지 분비량이 많으시거나 블랙헤드를 좀 자극 적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, 그리고 피부 자체가 두꺼워서 각질이 계속 생성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제가 권해드리는데 그 클렌징 오일이 초보다 라고 하시면은 이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로 입문을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. 두 번째 클렌저 제품은 이 AB팜의 AB 솔트 클렌저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화정님께서 광고를 하시는 제품이에요. 근데 제가 클렌징 오일을 좋아하지만 클렌징 폼은 또 싫어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수분까지 다 뺏어가지고 너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아침 세안할 때는 클렌징 오일을 쓰기는 너무 피부에 무리가 갈 것 같고 그렇다고 시중에 있는 클렌징 폼들이 대부분 좀 건조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유목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써본 클렌징 폼 중에 가장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. 딱 쓰면 이 제품 순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텍스처라던가 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민감성이신 피부분들도 굉장히 쓰시기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렇다고 세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안내사항에 따르면은 클렌징 오일처럼 사용을 하면은 메이크업도 지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횟수를 지워본 건 아니지만 한 10번 정도는 이걸로도 메이크업을 간단하게는 지워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웠을 때 잔여물이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순하면서도 클렌징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클렌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 AB팜의 AB 솔트 클렌저를 추천해드립니다. 그 다음은 이제 토너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토너는 제가 진짜 한 6, 7통은 비웠을지도 모를 이 오늘부터 어성초 데일리 밸런스 토너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레이라고 해야 되나요? 분무기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미스트처럼 사용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묽은 토너예요. 그냥 정말 물 같은 토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주구장창 썼던 이유는 요거랑 이제 앰플하고 같이 써서 제가 여드름을 많이 없앴어요. 솔직히 이게 없애준 건지 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준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제품을 쓰고 나서 한 2달 만에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져가지고 제가 피부 결이라던가 광나는 제품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거든요. 그 전까지는 사실 정말 여드름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매트하고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얇고 빛이 예쁜 파운데이션들을 좋아하잖아요. 그렇게 만들게 해줬던 제 피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줬던 토너예요. 향은 딱 어성초 향이라서 되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렇지 않고
닥토를 해주기도 좋고 화장솜에 묻혀서 팩을 해주기도 좋고 그냥 미스트처럼 뿌려주기도 좋고요. 솔직히 되게 다양한 토너들을 써보고 있고 유튜브 광고에 낚여가지고 또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. 그래서 여드름이 올라올 때 다시 구매를 했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인생템 중 하나입니다.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거의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이거를 쭉 쓰다가 피부가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토너를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허스텔라의 원더 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에센스인데요. 이게 에센스 타입이긴 한데 그냥 토너처럼 묽어가지고 퍼스트 에센스로 쓰기가 좋아요. 이게 유아이님께서 속 수분을 굉장히 잘 잡아준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W 컨셉에서 할인을 진행을 할 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용량 대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. 향이나 뭐 텍스처나 이런 거는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이 가격 주고 이거를 살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거나 되게 잘 맞는 제품이라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. 속 수분을 잘 잡아주긴 하는데 다른 제품들 썼을 때랑 비슷한 정도여가지고 저는 요 한 통까지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유튜버분들이 이거 광고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인생템까지는 아니었어요. 그냥 쓰기 좋은 토너? 선물해주기는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이 패키지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이게 유리병이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이 가격 주고 이걸 구매하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. 그 다음은 요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인데 요거는 유튜버 소연님이 소개를 하시는 걸 보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한번 써도 칠스킨한 정도로 촉촉하게 수분감을 유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잘 먹게 해준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제 영상 이런 토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묽게 사용을 해서 계속 레이어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좀 수분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제가 썼을 때 약간의 유분감? 약간의 미끌거림? 이런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손이 그렇게 자주 가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를 화장팩에 해서 화장 전에 팩으로 사용을 해주면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먹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제형 자체가 제 피부를 뚫고 수분을 속까지 전달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. 아까 얘는 가격 대비 조금 사용하기 부담스럽다고는 했지만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 피부를 뚫고 수분이 깊숙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. 근데 얘는 그냥 겉도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팩을 해주든 그냥 흡토를 해주든 솔직히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제품이었어요. 그리고 닥토를 해주기는 그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 때문에 닥토의 시원한 느낌은 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. 근데 막 뭐가 난다거나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 좋다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. 다만 저한테는 그렇게 잘 맞는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닥터다르트 시카페어 토너인데요.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토너예요.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부터 어성초 토너는 제 피부를 살려준 구원템이라면 이 친구는 제 피부가 굉장히 망가져 있을 때 복구를 해주는 복구템이거든요. 피부가 굉장히 겨울철 되면은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좀 피부가 뭘 먹여도 못 먹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그런 각질들을 제거해주면 안 되는 상태예요. 이게 피부가 각질을 제거해줘야 되는 각질이 있고 각질을 제거해주면 안 되는데 수분 공급이 안 돼서 각질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겨울에 좀 건조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각질을 제거해주면 안 되는 상태예요. 그때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 면 화장솜에다가 이걸 묻혀가지고 피부에
한 10분 정도 올려놓고 나면은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이 제품을 피부가 먹은 게 느껴져요. 그래서 정말 제가 겨울철 환절기일 때 피부가 좀 뒤집어졌다 싶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토너입니다. 다음은 앰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부터 어성초 데일리 밸런스 앰플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너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여드름에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에요. 근데 솔직히 이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여드름에 좋다는 제품을 정말 많이 써봤었어요. 물론 트렌드가 바뀌면서 여드름 제품들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여드름에 좋다는 제품을 써봤을 때 거의 안 맞았거든요. 제가 살면서 여드름에 좋다고 써가지고 쓴 것 중에 약이 아닌 화장품으로는 얘가 처음으로 잘 맞았던 거라서 모든 사람한테 이게 잘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걸 쓰고 피부가 나빠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굉장히 무난한 제품인데 저한테는 여드름까지 없애줬던 굉장히 인생템입니다. 그 다음 앰플은 이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인데요. 요거는 제가 보는 유튜버 분들이 정말 한 번 이상씩은 다 광고를 진행했던 제품이에요. 굉장히 히알루로닉 제품 중에 인생템이다. 막 이런 문구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광고를 보고 결국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솔직히 저는 이 제품이 드라마틱하다라는 거는 느끼진 못했어요. 제가 히알루로닉 성분 자체가 피부에 엄청 잘 맞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걸 쓰고 막 피부가 말랑말랑해진다, 막 피부 속까지 엄청 촉촉하다 이런 느낌은 크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해처럼 굉장히 더운 여름까진 아니고 좀 후덥지근할 때 수분크림 같은 걸 바르긴 좀 무겁다 하시면은 요거를 저희 칠스킨 하듯이 한 3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면 보습감 자체가 날아가는 보습감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는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막 극찬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았어요. 근데 이건 분명해요. 가격 대비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히알루로닉이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앰플을 가격 대비로만 산다 하면은 충분히 구매를 해서 쓸 만큼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. 다음은 요 헤디슨의 펩타이드 7세 앰플 세럼인데요. 이거는 제가 어쩌다가 알게 되어가지고 피부과에서 쓰는 거다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걸 쓰고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좀 순한 느낌? 그리고 썼을 때 얘는 어느 정도 약간 피부에 딱 맞는 느낌보다는 뭔가 화장품 기초 케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좀 독특했던 게 제가 딱 바르면 얘가 피부에 딱 흡수된다 해야 되나? 붙는 그 느낌이 되게 잘 느껴졌던 제품이에요. 그래서 겉도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순하게 잘 쓸 수 있었던 제품인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도 아니고 막 되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막 강추하진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2021년 상반기에 비웠던 공병템들 중에서 클렌징부터 앰플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. 영상을 더 찍으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탄에서 크림, 선크림, 그 다음에 바디 제품까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Can't spend another day like this. Sick of saving face.